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쉴 때 뉴욕 증시 참 좋았는데 또 우리는 어제 그 짧은 단맛을 느끼고 이렇게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2%대 진입은 좀 실패를 하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뉴스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 세워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많고 그 시세가 한 일주일 정도 전개되다 보니까 나름 오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데 울고 싶던 찰나 뺨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CPI 소식을 뉴욕장이 일단 하락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연동을 어느 정도 가져올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 전에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시청하실 때 조금 듣기 불편하심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 괜찮았죠. 여기에 딱 멈춰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무려 2% 이상이나 상승했죠. 수급이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 9,400억, 선물 1조 매수를 보였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올해 들어 처음이네요. 2,000억 이상의 매수세 유입시켰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가 굉장히 많았던 어제였습니다. 미국에서 IT 기업들의 실적과 이제 좋은 소식이 전달되면서 반도체 쪽이 올랐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PBR 종목들, 물론 일부는 차익 실현이 있었으나 흥국화재와 같은 종목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며 15만 원 또 의미 있는 가격을 터치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여기에서 이미 시장 분위기가 결정된 듯합니다. 올라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반도체와 저PBR 종목들 동반 강세로 반가운 동맹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IT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ARM 등 오픈 AI 여러 뉴스 등이 전달됐기 때문에 반도체 쪽 흐름이 너무나 좋았죠. ARM이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점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AI, HBM 종목군들 괜찮았고요. 역시나 ARM이 IP 기업이다 보니까 IP 팹리스 쪽 종목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종목들 시세도 좋았었죠.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역할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결국 가온칩스를 장중 상한가 터치까지 밀어 올립니다. 가온칩스는 어제 이 이슈까지 있었죠. 매출액 대비 128% 설계 공시 소식도 전달되면서 주가가 더 드라마틱하게 반영했습니다. 26%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AD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모두 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그 가운데 반도체가 유달리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HPSP 그리고 엔캠, 알테오젠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다음 있을 5월 MSCI 리뷰에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어제 개장 직전이었죠. MSCI 분기 리뷰 일단 편입 종목으로 에코프로 머티와 한진칼 확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무려 22% 가까운 급등을 기록했고요. 한진칼은 장중에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편출될 종목들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다음 MSCI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 것인가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됐어요. HPSP, 알테오젠, 엔캠의 상한가, HD 현대일렉,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그 후보군으로서 어제 올라갔습니다. 일단 HPSP와 알테오젠, 엔캠의 상한가 이 세 종목이 가장 드라마틱했고요. 엔캠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추가 급등을 기록하며 지난해 에코프로 시세 못지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하나금융에서 이런 보고서를 밤사이 추가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으로서는 지수 패시브 이벤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일단 5월 MSCI 지수 편출입 종목은 4월 중순 말경에 유동시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 하에 결정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 유력 후보군들, 편입 허들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하나금융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더 오르면 편입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HPSP 13%, 알테오젠 9%, 엔캠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주가 상승을 보인다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들 관련해서 시세가 계속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따라붙을 여지가 있을 거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알테오젠이나 로봇주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도체에 집중됐던 수급이 어느 정도 바이오나 로봇 등의 다른 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패시브 관련한 자금, 패낙괴 종목들 잘 살펴봐야겠고요. 어제 시장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로봇주도 강세 흐름 지속했고요. 저 PBR 쪽에서는 현대차는 좀 쉬었지만 기아는 강세 보였고요. 흥국화재 상한가, 롯데손보는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올라갔고요. 동국산업, 키움 등의 종목도 있었습니다. 6G나 혹은 G2 갈등 속에 자율주행 쪽, 러우 재건 이슈 속에 이 관련 종목들도 테마단에서 움직였고요. 가상화폐 쪽도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여파 속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어제 꽤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랠리를 보였고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좀 확정 짓겠다라는 움직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다만 오늘은 이렇게 차익 실현 욕구도 어느 정도 차 있던 시장에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하는 소식이 CPI로 전달됐습니다. 자, 1월 CPI 보시면 예상보다 높게 헤드라인이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부 항목별로 따지고 봤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눈에 띄는 건 주거입니다. 사실 에너지나 중고차나 의류 쪽 전월 대비 좀 빠진 쪽도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당연히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거 쪽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거비 CPI 기준치, 이제 가중치 같은 경우 34에서 36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거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주거비가 여전히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CPI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가격은 미국은 철저히 시장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거비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에 반영이 됐죠. 일단 1월 CPI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국 즉각적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4.322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당연히 금리 상승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좀 전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좀 무서운 얘기까지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시장에서는 6월 인하 베팅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다 내렸습니다. 강한 물가에 결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돌파한 것이 시장 전반의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금리 부담을 느끼는 쪽, 렌트카, 신재생, 2차 전지 쪽이 부진한 흐름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CPI가 시장의 조정의 명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3개월 내 최고치까지 뛰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종목별로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하락을 넣어놓은 것은 다른 종목들의 낙폭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B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0.1% 정도 소폭 빠지는 것으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양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수요 둔화 우려감 속에 6% 급락했어요. 최근 들어서 여행이나 이런 기존에 좋았던 쪽에 부진한 움직임, 크루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군들의 심리가 위축될지 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리비아는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5% 이상 빠지면서 전기차 쪽의 캐즘 우려를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신재생, 전기차 등의 종목이 내렸고요. 그래도 비만 치료제 덕분일까요? 일라이릴리가 상승으로 버텨줬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리프트가 60% 폭등하는 제2의 우버였었고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지 못한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내놓고 시간외에서 강한 폭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소식도 시간외에서 있었으니까요.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장까지 점검을 했고요. 국내 이슈 짚고 또 오늘 눈여겨볼 개별 뉴스들 같이 전개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봐주시죠. 네, 오늘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먼저 통신 장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브리핑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질문이 1월에 통신 장비주를 담지 않으면 좀 섭섭할까? 였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과 타픽까지 좀 체크를 해봤었죠. 어제 장에서 통신 장비 업종이 거의 4%가량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파이오링크부터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텔레필드 등등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세를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통신 장비주들 5G, 6G까지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전에 드리고 나서 어제까지 좀 시세를 체크해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더라고요. 에이스테크가 35%가량, KMW 23%, 다산 네트워크스나 서진 시스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RFHIC라던가 PPI가 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 그러면 통신 장비 쪽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많은 기업의 총수들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삼성 쪽에서는 6G 쪽에 대해서 일찌감치 좀 얘기를 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새해 첫 경영 행보 자체가 삼성 리서치를 방문해서 6G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워낙에 예전부터 5G, 6G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통신 장비 업체 쪽의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대와 통신 R&D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6G 혁신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겠고요. 넥스트지 이니셔티브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리서치뿐만 아니라 에릭슨이나 인텔이나 노키아 벨 연구소 등등의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제 크게 6G나 5G 관련주에게 동력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11%가량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한 해로 봤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이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의 매출이 실적을 좀 크게 견인했는데요.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나 포인 에너지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우량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어서 여기 쪽에서 대량 수주가 지속돼서 이어지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주쯤이었죠. 1월 말쯤에 또 이런 ESS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SDI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 쪽에서 이쪽을 봐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도 결국에는 AI 수혜주다라는 부분 여러 차례 짚어드린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온디바이스 AI부터 자율주행차, 로봇, UAM까지 상용화가 되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통신 장비주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기 도입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의 교체 주기가 6년 수준인 것을 봤을 때 내년 말에는 이 트래픽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점 더 빠르게 6G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도 최근에 다 짚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올해부터 통신 장비주가 확실히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2024년 초, 늦어도 2024년 말에 공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빼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말에는 통신 장비주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쪽을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1월에 브리핑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서진 시스템만 보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을 때 실적까지 잘 따라준다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이 이어졌지만 주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통신 부문에서 실적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유일한 상장되어 있는 스몰셀 업체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었고요. KMW도 낙폭 과대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종목들 실적이 잘 받쳐준다면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탑픽까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커의 더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APR 올해 첫 번째 코스피 IPO 대여다라는 부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가 2월 8일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공모가가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최대가 한 20만 원 정도일 거다라는 얘기했었고요. 실제로 많은 기관 수요 예측들을 봤을 때 굉장히 상단을 제시하고 있어서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가 실제로 25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633대 1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공모가는 상단을 훨씬 초과했죠. 상장 시에는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까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APR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공모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확보 자금은 앞으로도 생산 설비라던가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3분기에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8%나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뷰티 디바이스계에 있어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굉장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스터 프로라고 하는 제품도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굉장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상장 이슈도 있고 뭐 유니콘을 졸업하고 제2공장을 개소하는 등등 이렇게 큰 IPO 대여가 코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미용기기 쪽에게도 한 번 더 좋은 시세가 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 어제 일단 이렇게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제외하고는 굵직한 종목들은 올라갔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앵커의 더보기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민영 앵커가 이 머니맵에서 1112의 주가 좀 오른 부분 체크해 주셨는데요. 1112라던가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죠. 각각 뭐 올해 들어서 20% 안팎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 세계의 목표는 비만 정복인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 1112 이렇게 사상 최고가 랠리 각각 기록하고 있고 각각 위고비 그리고 젯바운드라는 이 비만 치료제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산다라고 하죠.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이 물질인데 GLP-1에 대한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독일 기업들, 미국의 암젠 이런 기업들도 앞다퉈서 관련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LG화학이나 유한양행 같은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이에 좀 투자를 하고 개발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또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펩트론이 13% 넘게 인벤티지랩 등등의 종목들 올라갔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만 치료 ETF가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ETF라서 이게 노보노디스크와 1112의 비중이 거의 50% 정도고요. 나머지 제약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흐름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버텼던 쪽들이 오늘 장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자금이 쏠릴 여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시장이 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오늘 장 전에 또 체크해야 될 뉴스들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뭐 반도체, 전기차 다 같이 뭐 신재생도 그렇고요.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 장에서 만에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수급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페나괴 종목들, 알테오젠, 엔캠, HPSP 혹은 두산로보 이런 식으로 다음 MSCI 편입 후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아가게 될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저 PBR 쪽 오늘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수급 유입이 있을지 아니면 이쪽은 되려 급등에 대한 부담을 차익 실현으로 받아낼지 장중에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면 여지없이 신규 상장 테마가 관심을 받는데 이런 시장과 반대되는 쪽의 수급의 이동이 있을지 점검이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압박이 오늘 분명 강하게 나오는 하루일 텐데요. 반면에 또 연초 이후에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쌓여 있는 개인들 이쪽에서 수급을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하단이 어떻게 지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법의 단어인 디커플링으로 미국과 좀 달리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자동차 쪽에서 좀 해답지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슈적 측면에서는 뉴스가 있었어요. 현대차가 10월에 미국의 전기차 신공장 3개월 앞당기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 대당 최대 약 1,0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보조금을 노리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여기에서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인 거죠. 최근에 글로벌 경쟁사들은 전기차
캐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플러스 관련한 부품주들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하이브리드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도 코리아 FT 등의 종목들이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모든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전력을 투입해서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로 또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네요.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들 어제 정리해드린 것도 있고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관련주들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코리아 FT, 삼보모터스, 혹은 세방전지, EM플러스, 세종공업 등의 종목들 가능하네요. 최근에 저희 시간에서도 코리아 FT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주가 괜찮았고요. 삼보모터스는 별다른 시세는 없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계속 엮이고 있는 만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연결고리 개별 이슈로는 EU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만 남겨두고 있네요.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PBR 이슈가 워낙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소각의 시대인 것 같아요. NHN 호실적 내놨고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3% 올랐고요. SK네트워크스도 2% 이상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 저PBR주 그 안에서 게임주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있을 때 증권사에서 NHN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로 관심권역에 들만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정이 있더라고요. 시장 일부에서는 여기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입니다만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주신 첫 비만 치료 ETF 상장 있고요. 두산그룹주들 실적 쏟아집니다. 그리고 휴온스와 클래시스 등이 실적 내놓으니까요.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점검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여러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시죠.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간밤에 참 또 CPI를 보면서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일단은 CPI가 2%대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타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죠. 어제 이제 발표된 CPI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증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상대적으로 선전한 코스닥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 가능성을 첫 번째 점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 특히 선물 쪽에서 강력한 매수가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의 CPI와 함께 달러화 강세, 그리고 이에 따른 NDF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환율의 추가적인 강세 우려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에 대한 기대 요인도 약화될 수밖에는 없겠죠. 거기에 이제 아까 놀란 가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CPI와 전반적인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외 변수들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섹터 기준으로 봐도 어제 이제 미국 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버텼었기 때문에 국내의 일부 AI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를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그것은 기대 요인일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어제 뭐 그 전날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지금 ARM이 워낙에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100%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이 훈풍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AI 반도체 일부 종목들 잘 갔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1월 수출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있지만 뭐 캐파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이해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많은 데이터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데이터 선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일별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선전이라고 네.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스탠스는 동일합니다. 결국은 캐펙스를 늘려나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중화된 캐펙스는 선단 공정과 HBM, LPDDR5라든지 이러한 첨단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HPSP가 20% 넘게 급등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 힘든 주가의 급등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단 공정과 첨단 반도체 투자 쪽에 집중되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ARM이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가온칩스를 비롯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AI와 이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비 쪽 같은 경우는 탑픽 종목을 뒤에 이제 관심주로 좀 들고 나왔으니까 그때 관련주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가 어제 뭐 26% 급등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 수익률도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또 눌림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좀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뭐 하루 만에 해당 종목군들을 매수한다 이것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폭 자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발표된 이 CPI 이벤트를 돌려 세우기가 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뭐 잘 가는 종목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비중 조절을 통한 대응 전략이 좋겠지만은 신규 매수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는 21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좀 체크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적절하게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또 더보기에서 얘기를 드렸던 비만 섹터예요. 여전히 세계인들의 관심은 비만 치료제 쪽인 것 같고요. 비만 정복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요.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이 어려운 시장에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들 그렇죠. 나타냅니다. 오늘 마침 또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비만 관련된 ETF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관련주에게 한 번 더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변수가 금리인데 오늘 간밤에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릴리는 어제 주가는 또 상승을 맞아요. 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지금 뭐 이제 이 테슬라 CEO, 머스크 네. CEO 때문에 또 유명해졌었던 맞아요. 위고비 이 두 개의 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격전을 치르면서 미국 내에서 비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주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LVMH를 제치고 또 유럽 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가총액 1위가 변화한다는 것 자체는 그 시장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친 것 그리고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 선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온기를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삼성자산운용에 이제 ETF가 출시가 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글로벌 ETF다 보니까 편입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두 종목 에다가 네. 화이자라든지 이러한 대형 맞아요. 제약사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러한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내용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이제 모처럼 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국내의 비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견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비만 관련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이 두 개가 뭐 한국 BNC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앞서 언급한 이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시장 내에서는 더욱더 비만 관련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관련주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CPI만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만 관련주들 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 섹터들의 전반적인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네. 이것이 현재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워낙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어느 정도 채권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관련주들 오늘 CPI만 참 괜찮았으면 그렇죠. 한번 또 시세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조금 아쉽긴 합니다. 금리의 안정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을 꼽아주셨습니다. 비만 관련주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픽을 볼 텐데 민진스 픽입니다. 앞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오늘 또 이제 반도체 섹터가 네. 약간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요. 지금 해당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한미반도체 상한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믿기지 않은 그렇죠. 굉장한 급등이었고요. 어제 HPSP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름을 만들어내면서 시가총액 5조 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장비 업체들 내에서 선단 공정 혹은 최첨단 반도체 쪽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순환매로 한 번씩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준비한 기업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성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장비주들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은 별로였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선전해서 신고가를 냈지만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 이제 머리를 트는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매출액 선전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동사의 주요 장비라고 할 수 있는 ALD 장비 쪽에 대한 SK하이닉스 중국 팹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업 쪽의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수주 자체는 여전히 선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HBM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보도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시리즈가 왜 선전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온디바이스 AI 쪽 이슈일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확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LPDDR5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동사의 주요 증착 장비라고 할 수 있는 ALD 장비의 수요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HBM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장비주 쪽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BM과 또 손을 잡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픽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한 31,000원대에서 종가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가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장비주들 최근에 한 번 움직일 때는 네. 뭐 10% 이상씩 그렇죠. 쉽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0%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4만 원 선까지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선으로 조금은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어요.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쪽에서 오를 때 오히려 한 번 더 접근해 볼 만하다. 목표 수익률은 30% 가량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